차분한 뒤에 숨겨진 냉철한 분석. 앳된 얼굴, 하지만 공격적인 종목 픽. 독한 여자들의 종목 대결, 악녀 본색 시작합니다. 오늘도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MTNW 이슬이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렇게 운이 없는 두 분일 수가. 저희가 연말 연초 휴장으로 인해서 2주 쉬었거든요. 3주 만에 왔습니다. 그동안 수익률 정말 무섭게 달리다가 하필 오늘 시장 무너질 때 오셔가지고 그래도 수익률 챙기고 있는데요.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의 수익률입니다. 묻고 따지지 말고 네, 더블로 종목. 액트로가 11.6% 목표가 달성하면서 저희는 수익을 챙겼고요. 살벌한 종목은 YN텍이 무려 18.56%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수익률 현황도 체크해 보실까요? 신일산업, 톱텍 양호한 수익률이죠. 특히 톱텍이 10%에 육박하는 수익 달성 중이고요. 살벌한 종목이 아주 무섭습니다. 해성옵틱스가 17.16%의 수익률, 그리고 목표도 달성을 했습니다. 오래 쉬었으니까 코멘트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종목 ASR 부분이 있으실까? 먼저 김진경 팀장님. 네, 오늘 장 자체가 정말 살벌하게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란발 이슈가 좀 너무나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홍성그룹과 JW 신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홍성그룹 포함해서 요즘 중국주들의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좀 박스권 안에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JW 신약도 마찬가지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충분히 고점대에서 낙폭 과대되었다라는 점, 충분히 바닥권이고 지금 가격 자체가 워낙에 좀 저렴하게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을 판단했을 때 JW 신약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좀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이 전문가님 AS 해주실까요? 네, 우선 전반적으로 이제 톱텍이나 우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장이 이렇게 대외적인 악재에 따라서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주들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런 추세인데요. 지금 나머지 신일산업이라든지 이런 해성옵틱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개별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2,200개 중에 2,000개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같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종목 다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AS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벌한 종목 수익률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묻고 따블로 갈 종목, 아무따 종목부터 공개를 할 텐데요. 김진경 팀장의 오늘의 아무따 종목은 바로 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죠. 네, 오늘 제가 아무따 종목 줌인터넷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새해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에 다시금 성장을 기대를 할 만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줌인터넷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줌닷컴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온라인 광고가 주요 수익 모델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네이버, 구글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검색 포털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점유율 자체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봐야 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성장한 기업보다도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줌인터넷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용자를 또 세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화 광고 등과 같이 광고 상품이 또한 다각화되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외부 광고 매체 제휴를 통해서도 광고 매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인터넷 광고 자체가 워낙에 꾸준히 성장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 요즘에 계속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 자체도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음식 배달이라든지 식용유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전자 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줌닷컴의 경우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광고도 좀 맞춤식으로 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 시장에 따른 성장 가능성도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줌인터넷 기술적인 흐름 언급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줌인터넷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꼭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어느 정도 우려감이 모두 해소가 된 상황이고 또 가격대 자체도 좀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흐름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줌인터넷의 경우는 오히려 좀 그 바닥 라인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한 달 가격 자체가 지지를 하고 있는 가격을 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이제부터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었던 오버행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오히려 주가에는 큰 영향 자체를 미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히려 줌인터넷의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권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자, 지난번에 거래가 한번 좀 크게 터진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거래가 터지면서 최근에 물량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 라인은 확인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 살펴보시면은 이 주봉 라인에서도 쌍바닥자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격 라인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20주선으로 좀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봉 라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충분히 바닥권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월봉의 흐름 살펴보셔도 지금 현재 가격대 자체 4,300원대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지 라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5월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바로 위 방향으로 좀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목 줌인터넷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의 경우 5,600원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4,48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PC에 원래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 초록창 켜져 있는데 어떻게 잘못 들어가면 파란 창이 줌닷컴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줌인터넷이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 구간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사실 뭐런 대외 악재로 인해서 굉장히 좀 단기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가에서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이 빠져서 오히려 이 가격 매력적이다, 지금 좋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살벌한 종목 대결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줌인터넷의 주가 흐름 저도 기대를 갖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따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은 오늘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MI텍 선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MI텍 시장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시장의 어떤 흐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그런 소외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MI텍은 이제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기존에 국한되어 있던 이런 사업들이 이제 피부 개선 미용기기나 이제 뭐 헬스케어 기기 등 다양한 이제 사업 영역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성장세가 좀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혁신 의료기기 제조 업체이면서도 이 스텐트 주력 전문 기업으로서 이 소화관용 스텐트 등 이제 소모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판매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기술력적인 부분들이 워낙에 좀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병원 치료 목적인 이 주력 제품이 이제 소화관용 스텐트를 또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올해 이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출 비중 또한 약 76% 정도로 이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또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 부분별 매출 비중은 이 스텐트가 83%로 가장 높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규모적으로는 이 비혈관 스텐트 시장은 이제 10개 주요 국가에서 이제 2013년 이 3억 8천만 달러 규모에서 2021년에는 이제 6억 9천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적으로도 굉장히 좀 커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솔루션 주입을 통한 이 피부 개선 미용기기 이제 클리어뷰 등등 이제 신규 영역 진출을 또 준비하고 있는 만큼 또 다양한 성장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보겠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은 사실 최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작년 초에 급등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좀 장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거래량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 물량을 다 소화했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적으로 이제 추가 조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집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최소 6,000원대 구간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좀 보겠고요. 다만 아직 이제 121선조차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관문 때는 이제 4,500원대를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4,500원 돌파 시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6,000원까지 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강한 단기 지지대인 3,710원까지 제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MI텍의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우리 김진경 팀장님께서는 늘 좀 스타일 좋으셔서 이렇게 미용기기나 헬스케어 관련 기기에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MI텍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MI텍의 경우가 제가 이제 미용기기라는 점에서 좀 관심이 갔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좀 전반적으로 좀 실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MI텍의 경우가 올해경 좀 해외 시장으로 좀 진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익이 좀 소폭 감소가 되었다라는 좀 뉴스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올해가 또 첫 시작 스타트 이제 우리가 좀 보여드리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MI텍이 해외 시장에서 얼마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흐름도 조금 어느 정도 좀 그 방향이라든지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리 전문가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적 이거 잘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인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단점이자면 단점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 다 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종목은 이제 2019년 4월 달에 이제 최고점인 8,170원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약 1년 동안 거의 이제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는데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점에서 이 지금 8개월 동안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새로운 또 모멘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앞으로 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충분히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종목 선정 잘하시는 분이시죠. 앞으로의 흐름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묻고 따블로 갈 종목, 아무따 종목 체크해 보셨고요.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단기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 있을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고수의 영역입니다. 단기 시세 분출 종목 어떤 게 있을까? 오늘 살벌한 종목 먼저 김진경 팀장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네, HLB 파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거 급등락 반복했던 그런 종목 아닌가요, 팀장님? 네, HLB 파워가 바로 회사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오늘 살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기존에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은 발전 선비 댐퍼 그리고 전력 설비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선박용 댐퍼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넘겨지고 있고 이렇게 주력 사업 자체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제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어진 상황이고 특히나 HLB 파워의 관계사의 인상 3산 소식도 이어져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인상과 관련된 소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금 기업 자체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에 좀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부분들을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공략을 해서 좀 살벌하게 수익을 챙겨 나와볼 수 있는 그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파워 기술적인 흐름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으로 좀 오르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관계사의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좀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바로 이 21선 부근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신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부터 12월부터 쌍바닥 라인을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좀 관심이 모여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오히려 20주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바로 주봉에서도 1,500원 부근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오히려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들을 본다면은 지금부터 이 바닥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만 5월선 아래에서부터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저렴한 가격대를 공략
시작해서 살벌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라는 전략으로 제가 오늘 HME 파워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동전주였던 것이 장중에 3,7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이제 다시 볼 때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살벌한 종목 HLB 파워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죠.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어제보다 3.9% 급락하고 있습니다. 637.54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고요. 640선도 이탈하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 코스피는 어제보다 1.69%의 낙폭 2138선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도 살벌한데 그래도 이런 가운데 살벌하게 그래도 수익률 챙길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살벌한 종목, 오늘의 종목은 바로 더 미동입니다. 이게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지면서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더미동은 이제 대표적인 또 이제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이 자율주행의 좀 전반적인 산업을 살펴보시자면 2019년 한 해 동안 사실 세계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이 2년 연속 계속해서 이제 부진했던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기 동력차 비중이 이제 5%를 넘어가면서부터 이 자율주행차 대응을 위한 이제 구조 개편은 지속적으로 또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유럽, 중동 등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1% 이상 이제 증가될 것으로 조금 전망이 되겠는데요. 수출 금액 또한 이 전기 동력차라든지 고급차 등 이런 고부가가치 차종 비중 이제 증가로 인해서 약 4% 이상이나 좀 오를 것으로 좀 보여지겠습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이제 전기차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런 R&D 지원 정책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계가 앞으로 점차 대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등등 이제 내연기관에 비해 이제 부품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제 모터라든지 배터리 등 이런 일부 부품의 이제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집중이 되면서 이 자율주행차는 이제 3단계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또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차트 보시게 되시면 올해 1년 내내 이제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뭐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산업군 종목군들은 이제 장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 회복 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1년 동안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게 좀 증시가 받쳐주기만 한다면 이제 더더욱 우상향할 수 있는 패턴을 충분히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겠고요. 현재 월봉상 보시면은 이제서야 좀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강하게 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 거래량 유입은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어떤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제 급등할 조건은 좀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가장 문제는 오늘장 이제 이란이 이제 미국 이란 주둔기지에 이제 미사일을 또 발사하게 되면서 이제 쇼크장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기 종목의 경우에는 이런 낙폭 시기에 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셔가지고 매수하시기에는 오히려 좀 더 좋다라고 보겠고요. 일단 거래량 터진 이후에 이제 이 손절가는 제가 사실 2,110원으로 정해드렸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별 악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외 악재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종목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 구간이 이제 2,000원까지 좀 손절가를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 미동까지 가격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수익률로 인해서 입증된 두 분의 실력인데요. 과연 어떤 분의 수익률이 더 월등하게 나와서 이 대결에서 이기게 될까 끝까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매일 또 가감없이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악녀본색 오늘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MTNW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시장 공감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양 시장 급격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오늘입니다. 남은 오늘장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